이번엔 정치권 기사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야기입니다. 비대위 체제로 또 가는 건가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대안 없다. 현실론이 소환한 김종인. 위기의 통합당을 구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 가닥.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그리고 당선인들에 대해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 뭐 비대위 쪽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오늘 수락 여부를 밝힐 듯. 그런데요. 김종인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조건을 답니다. 2022년 대선 준비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대위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이 조건대로라면. 그리고 전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전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당 내부에서 반발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요. 설문조사에서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해서 험로가 예상된다. 당규 수정 등 넘어야 할 사안이 많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게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여기 부분, 여기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부분입니다. 정진석 의원의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심재철 권한대행을 겨냥해서 집 비우고 떠나는 사람이 인테리어는 꼭 고치고 떠나겠다고 우기는 정국이다. 그러니까 당선인들 중심으로 뭘 해야지 왜 떠나는 분들 이런 거 결정하고 하느냐. 이런 또 반발이에요. 그리고 김영우 의원도 아무리 급해도 토론은 해야지. 토론조차도 안 하고 이렇게 무슨 설문조사를 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비대위 체제 자체에 대한 또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습니다. 다음은 만평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제목은 재활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종인 명함입니다. 미래통합당 원래는 선대위원장 김종인. 근데 여기 지우고요. 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 김종인이 되는 건가. 그래서 만평의 제목은 재활용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담고 있네요. 이 만평 한 컷이요 지금.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에서 142명에 대해서 전부 전화를 전수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분은 2분이었고 나머지 140명에 대해서 전체 전화를 돌려가지고 의견을 취합했는데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로 앞으로 가도록 할 생각이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받아들이기로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마 받아들이실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전제를 무슨 앞으로 뭐 8월달에 하겠다, 뭐 7월달에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붙으면은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 비상대책을 할 것 같으면 당헌 당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대권 후보 만드는 거 뭐든 대권을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 준비까지는 해줘야 된다니. 정권이라는 건 뭐 가서 비대위원장 하면은 지금 현행 대표의 권한을 갖는 거기 때문에 뭐 정권이라는 얘기 자체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웬만한 자본 같은 거는 그건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가지고 내가 뭘 신경 쓸 필요도 없네요. 자, 기사도 보고 만평도 보고 영상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아침엔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인 빈칸 채우기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셔서요. 제목의 빈 곳을 채워주시는 순서입니다. 오늘 빈칸. 저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좀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임기 무제한 전권을 달라. 그리고요.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 험로가 예상된답니다. 무엇이 없어서 김종인 험로가 예상될 거예요. 내용을 좀 더 소개해드리죠. 여기에 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카드 꺼내 들었는데요. 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상품이 나쁘면 상표 바꿔야. 그래서 당명 바꾸는 것도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추정을 좀 하게 만듭니다.
본인이 킹메이커로서 대선 전국까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달았죠. 전권을 달라고 했으니까요. 이르면 오늘 정도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봐주세요. 지휘봉을 잡더라도 당 체질 개선 등 난제다. 전권 안 된다. 뭐 희생양 걱정이다. 이게 의견이 분분해서 또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과연 이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네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대주주 지원이다. 그렇다면은 대주주 지원이 없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과거에도 예. 그동안 10번, 10년간 10번 해서 8번 지금까지 7번을 했습니다. 그렇죠. 8번 비대위 들어섰죠. 지금 하면 10번째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들어섰는데 다 실패하고 하나 성공했죠. 예.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때. 그때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공천권도 갖고 있었고 대선 차기 주자고 당 장악력이 탄탄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2016년에 예. 민주당도 그때도 비대위가 그때도 예. 총선 때 예. 성공을 했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뒤로 빠졌잖아요. 예. 그 친문하고 문재인 대통령 뒤로 빠졌지만 전적으로 지휘봉을 줬잖아요. 대주주가 밀어줬잖아요. 뒤에서 강력한 어떤 정치인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했다. 그 대리인으로서 비대위원장이 예. 된 거예요. 그동안에 왜 계속 실패했겠어요, 비대위원회. 임명진 목사가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영향력 있고 존경받지만 예. 그때 비대위원장한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비대위원장은 비대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신임 위원장이 뭐 아직 수락 여부는 결정 안 했지만 예. 하시게 되면은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뭐 지혜와 경륜, 뭐 경제도 알고 개인적인 거는 예. 탁월하죠. 근데 예. 쪽집게 과외 선생님도 학생이 공부 안 하려면 선생님만 공부하거든요. 예. 쪽집게 아무리 수능 앞두고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줘도 예. 학생이 졸고 있으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없잖아요. 예. 지금 이번에 선거 끝나고 다시 하겠다는 게 정신을 좀 차렸느냐. 예. 그게 좀 저는 아직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요. 다시 킹메이커하고 뭐 예. 40대 예. 대권 주자도 발굴하고 예.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당내에서 당심들 표를 모으면은 과거 당대표 선정할 때도 오세훈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좀 비판했다 떨어지고 예. 박근혜 정신을 받겠다는 황교안 대표가 당선됨으로써 이번에 총선 진 거에 나는 큰 원인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당심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김종인 위원장이 예.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어려운 고비가 많아서 자칫 오너십이 없는 예. 그 비대위원장은 중간에 또 나 못해 하고 퇴진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결국은 당원들이 좀 힘을 합쳐서 예. 몰아주고 예. 민심이 좀 많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권을 달라고 조건을 걸었지만 그 전권을 보장할 대주주가 없다는 거네요, 지금. 설사 갔더라도. 자, 박창한 교수께서는 공천권, 그러니까 공천권 없이 험로가 예상된다. 설명해 주시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행사하려면 예. 소속 의원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소속 의원들이 말을 잘 들으려면 예. 그들의 목숨줄을 잡고 있어야지 말을 듣는 거지. 목숨줄 안 잡고 있는데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을 들어야 되죠? 예.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영이 먹혔던 거는 예. 이번 총선에 대한 공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 먹혔던 거고요. 한선교 대표가 비록 황교안 전 대표가 밀어줘서 당대표가 됐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1 천하 반란을 꿈꿀 수 있었던 것도 공천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인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공천과 당선이에요. 근데 지금은 공천을 행사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막 선거가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당의 주인은 우리인데 이제 당선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의 주인은 우리인데 네가 뭔데 들어와서 감나라 배나라 정권을 행사해? 나 아직도 4년 남았거든. 이렇게 되면 예.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너 그래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자. 예. 대선 때까지 그래 너 잘났다. 너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천권이 없어서 험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라면은 비상대책위원회, 어떤 정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총선 같은 선거를 앞둬야지만
성공할 그렇죠. 수 있지. 그래서 그 이유는 어렵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오. 때도 박근혜 비대위, 예.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가 예. 비대위 중에서 가장 성공 사례예요. 예. 두 분 다 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예. 공천이라고 하는 칼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 또는 당원들이 예. 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험돌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자, 그러면은 두 분 남으셨는데 두 분도 보니까 똑같은 답을 쓰셨어요. 공천권이라고. 관련 영상, 아니 관련 기사가 있는데 그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사가 뭐 맞춰 준비가 안 되는데 다음 기사 준비된 거 하나 바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사가 그냥 어렵게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 10년 동안 8번 비대위 들어선다. 그러니까 이번에 비대위가 되면 8번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과 그 전신 정당의 경우죠. 자, 과거에 비대위원장을 하셨던 임명진, 김종인 결국 희생양 될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을 내놨습니다. 통합당 비대위 잔혹사 재현 우려다. 기사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임명진 전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김종인 씨 보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그분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가시고 뭐 과거에 비대위원장 했던 분들보다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니까 잘하시리라고 믿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이 당에서 비대위원장 하면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공천권을 쥐었다든지 대권 후보가 됐다든지 이럴 때 힘이 있는 거지. 아마 이분 가셔서 또 혹시 이게 봉변당하시는 거 아닌가.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거 이 사람들 자기가 희생 안 하려고는 꼼수예요. 밖에서 비대위원장 데려다가 비대위 만든다는 거는. 네. 홍대 변호사. 네. 공천권이라고 쓰셨어요. 네. 같은 대답이네요, 지금. 뭐 지금 박정환 예. 교수님 의견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근데 결국은 김종인 지금 뭐 위원장, 전 위원장이죠. 예. 이 생각하는 것도 이 공천권과 연결됩니다. 뭐냐면 결국은 대권까지 가겠다는 거는 대권 후보들을 선정하는 단계까지 가야 자기가 힘을 받는다, 결국은. 그 목적이에요. 대권 후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그렇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대권 후보로 선정할지, 물론 그 당내에서 선출을 예. 하겠지만 누구를 영입할지 예. 아니면 어떤 사람을 대권 후보로 만들지 예.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같은 사람들을 뭐 입당을 시킬지 말지 이런 어떤 결정권을 가져야 자기가 그래도 이 당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예. 지금 총선이 이미 끝나버렸고 예. 이분들이 4년 동안 임기는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거는 대선밖에 없다. 예. 대선에서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역할이 있다 그러면 제가 예. 보기에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 그 그러면 공천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공천권이라보다는 예.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쓴 의미는 뭐 어쨌든 당내에서 인사권과 그 포괄적인데 대선 주자를 어느 정도 본인이 그렇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 거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제가 예. 보기에 할 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당내에서 뭐 당원을 바꾼다든지 예. 뭐 정책을 바꾸는 거는 예. 사실은 사람 바뀌어버리면 금방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지금 던진 카드 예. 대권까지 자기가 관리해서 대권 주자들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선정할 수 있다. 그때 내한테 잘 보여야 뭐 입당도 가능하고 예. 또 이 출마도 가능할 수 있다. 예. 규칙도 내가 만들겠다. 예. 룰도 내가 만들겠다. 이제 그런 어느 정도 표현이라고 봐요. 저가 안 되면 제가 보기에 굳이 뭐 비대위원장 할 일 없죠, 별로. 자, 이재진 교수님께도 공천권이라고 또 같은 대답 쓰셨어요.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네. 생각은 비슷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럼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대선까지 전권을 얻으면서 갈까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불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선이라고 하는 예. 뭐 그 2022년 예. 대선 때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 기간은 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좀 비대위가 그게 길게 갈 수 있다. 길게 간다. 그 시기는 예. 대선 후보의 예비 후보 등록이 대선 선거일로부터 약 8개월 후쯤, 8개월 전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021년 8월, 7월 경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기 때까지는 당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그 당내에서 그 비대위를 갖다가 선택을 할 때 그 외부 인사 이번까지 4분, 그다음에 내부 인사 5분이었는데 내부 인사들은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당내에 굉장히 뭐 다선 의원들이라든지 당내 유력 대선 후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당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동성이 보장이 됐는데 지금은 초선 의원이 57%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내 중진도 부족하고 절대적인 인원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내년도 예비후보 최소한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대선에 어느 정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당을 체질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2022년 3월 때까지 대선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로부터 8개월 전까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당내 의견들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런 쪽으로 전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최소 1년은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그런 전망대로라면요. 네. 자, 네 분 정답 대주주라고 쓰신 분 공천권 세 분 이렇게 썼습니다. 과연 정답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인, 임기 무제한 정권 달라. 무엇이 없어 험로가 예상된다. 보여주세요. 당장악 무기. 아, 표현이 어렵네요. 당장악 무기. 이거를 맞추라고 내놓은 우리 제작진이 좀 무리한 문제 같은데 아무튼 관심은 무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무기에 대주주의 지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천권 역시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인다는 거네요. 뭐 그런 측면에서 네 분 정답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걸 오늘 냈을까요? 오늘 제작진이요. 이걸 맞추기는 진짜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당장악 무기가 없다. 그러니까 당원들, 의원들을 뭔가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